자, 연립방정식에서 A, B를 서로 바꾸어 놓고 풀었더니 이렇게가 나왔대요. A, B를 바꾸어 놓고 풀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개수를 바꿨다? 그러니까 A를 B로 쓰고 B를 A로 썼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든 겁니다. 2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A고 이 y 앞에 있는 개수가 B인데 이걸 문제 풀 때 이렇게 해놓고 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풀었다는 얘기예요. A와 B, X개수, Y개수의 위치를 바꿔놓고 풀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A 자리 대신에 B를 써야 되고 B 자리 대신에는 여기 A를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B 자리 대신에 A를 쓰고 A 자리 대신에 B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A, B 알파벳을 바꿔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는 그냥 위에는 이 방정식 푼 게 아니고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x는 마이너스 1, y는 2. 일단 해가 나왔으면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 위에다 먼저 대입하게 되면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y에 2, 플러스 2y, 2a. 밑에다가 이건 밑에 있는 방정식도 해가 되니까 밑에다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y에 2,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죠. 자리를 좀 이쁘게 잡아볼까요? 2a-b는 마이너스 6. 밑식을 좀 자리 바꾸면 이렇고 아래식은 다 음수나 보기 힘들죠. 다 양수로,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a 플러스 2b는 2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밑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해볼까요? 가간법을 풀기 위해서. 그럼 여기 2a, 여기 플러스 4b, 여기 4.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뺍니다. 그럼 AA는 지워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5B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0이 돼요. B값은 2가 되고요. B2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럼 A 플러스 B2, 4는 2.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A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이제 끝난 게 아니면 이 문제가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많이 귀찮은 게 끝난 게 아니에요. A, B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원래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A, B를 저기 있는 원래식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2x, B 자리에 2를 대입하면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6. 아래도 B 자리에 2를 대입하죠? 2x. A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y. 얘가 마이너스 2. 위에서 아래를 그냥 더합시다. 그럼 x가 지워지고 4y는 마이너스 4.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 y 마이너스 1을 그냥 밑에 있는 식에다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2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따라서 x는 0. 이렇게. 저기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2인데 왜 마이너스 3 나와요? 그러니까요. 맞죠?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8 더하는 거죠. 지금 뺀 게 아니잖아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y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2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뭐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x는 1. 이게 원래 방정식 해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면 이래요. 이 방정식의 해가 이거랍니다. 근데 이건 방정식을 풀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풀 수 있잖아요. 위에 있는 식에 3을 곱해볼게요. 9x 플러스 3y 마이너스 6. 아래는 그냥 쓰고 2를 곱하면 되죠? 왜 8을 곱해요? 위에다 2를 곱하면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아래는 그냥 쓰고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5x y 없어지고 마이너스 15.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자, x 마이너스 3 밑에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2y는 11. 이게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 3이 되니까 14. 2y가 14, y는 7. 자, 해를 구했죠? 문제에서 근데 이 해가 x값을 a라고 불렀네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때 구해준 해 중에 y값을 b라고 불렀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a가 마이너스 3, b가 7.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a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x, b에 7, 플러스 7y. 이렇게. 그 다음은 b에 7, 7x, a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y. 자, 개수가 위아래 맞는 게 없죠. 아래에다가
그러니까 위에는 뭘 곱해야 되냐면 그냥 y를 맞춘다면 뭐 x, y를 계속 다 똑같기 때문에 뭐든 상관없는데 만약 y를 맞춘다면 위에는 3 곱하고 아래는 7 곱해야 되죠. 위에 3 곱하면 마이너스 9x, 3 곱하면 21y, 3 곱하면 45. 밑에 7 곱하면 49x, 7 곱하면 마이너스 21y, 7 곱하면 3, 5, 7, 35. 위에 자리를 이제 더하면 되겠죠. 그럼 40x가 나오고 없어지고 여기 더하면 80이 나와요. 그래서 x값은 2가 됩니다. x 2를 집어넣어서 y값 구하기 편한 위치는 뭐 요 위에다 좀 대입해 볼까요? x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7y는 15. 넘어가면 7y는 21이 되죠. 그래서 y값은 3. 원하는 답 x2, y3, 5번이 정답이에요. 근데 풀고 나서 보니까 뭐 그렇게 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냥 방정식 다 알려져 있으니까 이 방정식 풀어서 해를 구하고 그 해에서 나온 x, y 값을 a, b라 생각하고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2번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뭐 대단히 어려울 건 아니에요. 근데 저런 표현이 여러분이 약간 뭐 a, b가 막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생소한데 보신 바와 같이 풀고 나니까 그냥 방정식 2개 푸는 그냥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보통은 연립방정식 풀려면 x, y, 숫자, x, y, 숫자 이렇게 배열되는데 두 번째 식은 x, y 숫자 배열상 크게 문제 없죠? 근데 위에 있는 식은 x, y 쓰다 보니까 y 앞에 또 다른 문자가 있죠. 이거 연립이 돼요, 안 돼요? 저 a 때문에 연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식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식 2개가 필요한 거죠. 얘는 사실 a 때문에 안 멀쩡한 거예요. 비정상, 정상인식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정상인식 2개? 근데 식이 2개밖에 없는데 비정상 하나에 정상 하나. 그럼 정상 하나 더 만들라는 얘기는 문제를 보고 네가 식을 하나 더 만들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어요. 비례식이잖아요. 비례식을 세우면 돼요. 배운 대로 x와 y의 비율이 1대2입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죠? 비례식 푸는 방식은 등호를 기준으로 안에 있는 두 개항의 곱과 바깥에 있는 두 개항의 곱이 서로 같죠. 정리해보면 y는 2x. 이것도 잘 써야 돼요. 반대로 쓰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 y는 2x라는 식도 있는데 쓰고 나서 문제를 읽어보니 지금 내가 구하는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xy가 이것도 만족한다 뜻이에요. 결론은 이 xy는 이 세 개씩을 모두 다 만족한다 뜻이죠. 그 중에 멀쩡한 게 2번과 3번이 멀쩡하잖아요. 얘네들을 연립을 해요. 그 y에 2x를 대입하죠. 그럼 대입법 앞에 건 놔두고 3y, y에 2x를 대입하면 플러스 6y, 6x는 8. 8x가 8이므로 x는 1이 나왔죠. x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y 값이 나오죠. y는 2. 자, 이제 a 값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는 1, 2, 3번을 모두 만족하니까 다시 1번에도 대입이 가능해요. 그럼 x에 1, y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자, 이항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항하고 이렇게 이항을 하면 좌변 2, 우변 2a. 따라서 a 값은 1. 이렇게 4번으로 답이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가 많냐면 뒤에 앞쪽에 뭔가 멀쩡하지 않은 식이 나오고 식 하나 더 하나 만들어서 앞쪽에 있는 연립방정식에 멀쩡한 식 하나랑 뒤에 내가 만든 식을 연립해서 해를 구하고 그걸 다시 멀쩡하지 않은 데다 대입해서 모르는 문자를 구하는 것. 근데 그러려면 이제 뒤에 있는 관계식을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비례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건일 수도 있죠. x는 뭐 이렇게 x는 y의 2배보다 3만큼 크다. y의 2배보다 3만큼 크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식 만들어서 멀쩡한 두 개를 풀어. 해를 구하고 그 해를 멀쩡하지 않은 데 대입하면 저 a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시험에 거의 98%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아셨죠? 98.25% 정도? 보세요. 꿩과 토끼의 꿩과 토끼가 바구니 함께 있는데 위를 보니까 머리수가 35이고 다리수가 94랍니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학교 시험이 나오면 적당히 이렇게 꿩과 이게 뭐 마리수를 적당히 뭐 짜맞춰도 되는데 이게 합쳐서 35마리니까 약간 좀 짜맞추기는 좀 헷갈리긴 하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꿩이 있고
그다음에 토끼가 있는데 이게 뭘로 구분하고 있는 거냐면 마리수, 꽁은 몇 마리입니까?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다리수. 근데 꽁이 몇 마리인지 모르잖아요? X마리. 토끼 몇 마리인지 모르죠? Y마리. 근데 꽁이 X마리 있어요. 그럼 꽁의 다리의 개수는? 꽁은 다리가 몇 개죠? 4개요. 아니야. 그러지 마, 제발. 꽁은 새잖아. 새인데 왜 다리가 4개예요? 2개는 날개고. 닭검이 닭 아니에요? 응? 닭 아니에요? 근데 닭도 2개잖아요. 닭다리 2개잖아. 닭다리 4개 아니잖아. 마음은 닭다리 4개였으면 좋겠죠. 이제 마음은 닭다리 4개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닭다리 2개잖아요. 그러니까 조류는 다 조류는 다 닭 생각하면 돼요. 조류는 닭. 그 토끼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양이나 개를 생각하면 되고 다리 4개. 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다 어떤 거는 다리 2개, 어떤 거는 다리 4개 이런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꽁은 다리 2개니까 한 마리당 2개 다리. 그럼 X마리면 2X개 다리. 토끼는 한 마리당 4개 다리. 근데 Y개니까 총 다리의 총합은 2Y개. 근데 식이 2개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다리수 4개예요. 다리수 4개. 다리수 4개. 그럼 꽁은 X마리, 토끼 Y마리 이거 합치면 35마리.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수죠. 꽁의 총 다리의 개수 2X개. 토끼의 전체 다리의 수 4Y개. 두 동물의 다리의 총합은 94개.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위에다 2를 곱합시다. 2X 플러스 2Y는 70. 그러니까 이식과 이식을 이렇게 연립할 때 위에서 아래를 빼시면 되죠. 그럼 X는 지워지고 마이너스 2Y 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부호 마이너스 24. 따라서 Y는 12. 토끼 마리수 12. 근데 둘이 합쳐서 35마리니까 꽁의 마리수는 23. 꽁 23마리, 토끼 12마리 이렇게 되겠죠. 1차함수 2개 나와 있는데 이게 X축 위에서 만난답니다. 그리고 삼각형 넓이가 5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이거부터 먼저. 두 그래프는 X축 위에서 만난다. 무슨 말이라고 했죠? 저 무슨 말이에요? X절편이 같다. 그렇지, X절편이 같다. 그림도 나와 있잖아요. 각각 X절편 찾아봅시다. 근데 여기는 이 직선은 모르겠네요, X절편은. 근데 이거는 구할 수 있죠. Y가 0일 때 X가. 이항을 하면 5분의 1 X는 마이너스 1. 양변에 5를 곱하면 X값은 마이너스 5. 결론은 Y가 0일 때 X값이 마이너스 5라는 얘기는 이 점 A 좌표가 마이너스 5,0이라는 뜻이었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데 내가 얘를 밑변으로 봤어요. 그럼 높이는 이 점 A에서 그 선분 BC가 바라보는 점 A에서 BC까지 수직의 길이니까 이게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 길이는 얼마냐면 5네요. 좌표점 마이너스 5지만 삼각형 넓이 구할 때는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5로 처리되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선분 BC 곱하기 높이는 5 했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답 삼각형 넓이가 5입니다. 라고 되네요. 맞죠? 그럼 이거랑 여기는 5랑 여기는 5는 각각 약분해서 1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선분 BC는 1, 양변에 2를 곱하면 선분 BC는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직선의 이 점의 위치와 이 점의 위치의 간격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점 C의 좌표를 알고 있는데 몇 컴마 몇? 점 C는 요 직선의 무슨 절편? Y절편. 그럼 X가 0일 때 Y값 얼마? 1. 여기 있잖아요. Y절편. 그럼 1에서 여기 1이니까 위로 두 칸 가면 여기 얼마라는 얘기죠? 3이라는 얘기죠. 그럼 다 됐네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두 개 점을 지나요. A도 지나고 B도 지나죠. 근데 A가 마이너스 5,0이고 B는 0,3이네?
x절편 y절편으로 식 만드는 거예요. y는 a가 기울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울기 구하는 공식에 뭐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도 있었지만 공식 뭐 있었죠?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 중에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이거 외우라고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안 외우신 분은 너무 무책임하신 분입니다. 그럼 a값 여기는 x 앞에 개수 줄 때는 마이너스 x절편 마이너스 5분의 이 위에 바꿔 쓰지 마세요. y절편 3 x 플러스 뒤는 y절편 자리니까 3 따라서 y는 5분의 3x 플러스 3이 되고 그래서 a값은 5분의 3이고 b값은 3이 돼서 네, 각각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또 거의 뭐 학교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프린트 드린 것들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도 수업 시간 할 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중요하다는 말을 선생님이 여러 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은 되도록이면 추가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빠르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 점을 그냥 순서대로 위치는 별로 이런 문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얘를 그냥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그러고 얘를 C라고 합시다. 위치가 안 맞는데요? 네,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중요한 거는 직선상에 저 세 점을 나란히 두시면 됩니다. 간격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걸 왜 이렇게 그렸냐면 그려놓고 보니까 일직선상에 세 점이 놓인다 뜻은 선분 AB의 기울기나 선분 BC의 기울기나 선분 CA의 기울기는 같은 거죠. 선분 C에도 겹쳤고 AC도 같단 말이에요. 그럼 AB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 BC의 기울기를 구해서 이거 하는 공식, 그 다음에 C의 기울기 할 때 어차피 우리는 A값 하나 구하려면 미지수 하나니까 식 하나만 있으면 되죠. 이렇게 식이 3개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등식만 만들면 되니까 어차피 A를 구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얘랑 A 하나는 끌고 가야 되니까 얘랑 얘 기울기 이거 선분 AB의 기울기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 하다 보면 또 A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CA 기울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C와 A의 기울기 할 때는 숫자끼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비교적 단순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점 우리는 얘랑 얘가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할 겁니다. 선분 AB의 기울기는 분명히 우리가 배운 게 있죠.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렇죠? AB의 기울기 여기서 여기를 빼도 되고 여기서 여기를 빼도 돼요. 그냥 편한 대로 빼세요. 본인이 편한 대로 뭐 내가 이렇게 뺐다고 칩시다. 단 Y는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빼줘야 되니까 잘 빼야 됩니다. 마이너스 A 빼기 마이너스 3 분의 Y 증가량 Y의 좌표 빼기 저쪽 Y 좌표 이렇게 얘랑 같습니다. 누가? 얘 기울기. 이 기울기는 얘랑 X끼리 빼는 거잖아요. X 좌표 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Y 좌표 순서대로 빼야 돼요. 얘도 이렇게 빼면 Y도 이렇게 빼야 되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제 분모 계산 마이너스 A 플러스 3분의 A 마이너스 4가 되죠. 오른쪽은 4분의 마이너스 8 근데 4분의 마이너스 8이면 약분하면 뭔가요? 마이너스 2가 되죠. 바로 줄여 쓸게요. 마이너스 2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분모를 지워야 되니까 양변에 뭘 곱해야 돼요? 얘 분모를 곱해야죠. 이 분모를 지우려면 이 분모를 곱해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을 곱해요. 그럼 얘도 마이너스 A 플러스 3을 곱해요. 그럼 얘랑 지우려고 없애려고 곱한 거니까 없어졌고 좌변 A 마이너스 4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2A 마이너스 6 A가 1이 가고 마이너스 6 1이 갑시다.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6 2A 마이너스 A A 값은 2가 된다. 풀이를 잘 기억해 두세요. 그때도 수업할 때 선생님이 신신당부했었죠. 이 문제 하나 풀면 5점짜리 그냥 하나 맞추는 거라고. 근데 아직도 이 문제는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가 나 5점짜리 하나 틀리겠다고 작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를 선생님 강조하면 꼭 집에 와서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함수 fx는 ax에 대해서 f-2가 마이너스 이거는 뭐 숫자를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f-2가 뭐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a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2a가 됐고 우변은 a 플러스 1 그렇죠? 얘가 1이 넘어가고 얘가 2이 넘어가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1, 우변은 3a가 되죠. 양변 3으로 나누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자, 구하라는 답은 FA 값 구하는 게 아니죠. FA가 이거니까 이거를 구하라 라는 건데 저 식이 이제 A 값을 구했으니까 집어넣어야죠.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지만 여기도 좀 집어넣어야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x. 자, F 마이너스 3분의 1. 이번에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어라.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x에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어라. 정답은 9분의 1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똑같이 직사각형 ABCD의 점 P는 이 점 P는 원래 출발 어디냐면 A였어요. A에서 B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고 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여기 있는 A랑 P랑 C랑 D를 이루면 색칠되는 것처럼 사다리꼴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사다리꼴이 70 넓이 70이 되려면 점 P가 A에서 출발한 지 몇 초 후에 이런 일이 발생한지 물어봤죠. 몇 초니까 그 초를 X초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 있지 않나요? 점 P는 A에서 초당 2cm씩 움직이는 거예요. 초당 2cm. 그럼 1초면 2cm, 2초면 2 곱하기 2cm, 3초면 2 곱하기 3cm, 4초면 2 곱하기 4cm, X초면 2 곱하기 Xcm, 2Xcm 내려왔겠죠.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겁니다. 사다리꼴 넓이는 이 길이 필요하고 이 길이 필요하고 높이니까 이 길이 이 세 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윗변으로 봅시다. 윗변 2x 더하기 아랫변 마주보는 변 얼마요? 8 곱하기 높이 이게 높이잖아요. 10 나누기 그러면 넓이가 나온다. 근데 그 넓이가 책에 있는 것처럼 이제 70이다 라고 되죠. 이런 거 좀 미리 약분해주면 좀 좋습니다. 여기 곱하기 10, 여기 곱하기 10 약분하면 7 남죠. 자, 양변에, 이게 남은 거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럼 좌변은 이거 없어지고 곱해지니까 3초.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기온이 0도실 때 초속 331m이고 기온이 5도 올라갈 때마다 초속 3m씩 일정하게 증가해요. 그럼 기온이 X도시인 곳에서의 소리의 속력을 초속 Y라고 할 때 속력과 그 다음에 기온에 대한 관계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0도실 때는 초속이 기본적으로 331이에요. 그러니까 1초당 내가 여기서 하고 소리를 치면 1초에 331m 떨어지는 지점까지 이동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여기서 하고 소리를 지르면 331m의 위치에 있는 나랑 331m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1초 후에 내가 소리 지르는 걸 듣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거 헷갈려요. 5도씨, 그러니까 5도 올라갈 때 초속 3m씩 일정하게 증가해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기온을 보니까 그 단위가 5도 단위가 아니잖아요. 5, 10, 15, 2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X라는 얘기는 단위가 1도씩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5도일 때 3m 움직인다는 뜻을 1도로 바꿔놔야 돼요. 1도일 때는 몇 미터 움직여요? 5분의 3m 움직이겠죠. 5로 나눠준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X 도시일 때는 5분의 3 X 미터만큼 떨어져 있는 것만큼 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Y. 초속을 Y라고 하죠. 그러면 얘는 초속, 원래는 331m인데 X도시에 이만큼 더 진행하는 거니까 5분의 3X. 이게 관계식이에요. 1번에다. 그 초속이 346이면 여기 Y에 346 집어넣어서 이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